자, 장병 여러분, 그간 오랫동안 발칸 운용하시느라 고생이 좀 많으셨습니다. 이 애증의 무기는 이제 보내버리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2022년 새로운 무기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30mm 차륜형 대공포는 2019년에 개발된 우리 군의 최신형 차세대 대공포로서 2연장 30mm 기관포, 즉 30mm 기관포가 두 자루가 달려있는 대공포탑을 K808 장갑차를 베이스로 한 차륜형 차체에 얹어 만들어진 자주대공포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사용 중인 것은 미군이 1979년 아니죠? 69년 아니죠? 1959년부터 실전 배치한 20mm 게틀링식 기관포 발칸이 시초가 된 KM167A3입니다. 발칸은 등장 후에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나왔는데요. 우리 군은 1973년 공여받은 M167의 운용을 시작으로 이후 성능 개량을 시도했습니다. 이제 81년에서 82년 사이에는 기존 M167형의 레이더 등을 부착하고 명중률을 향상시킨 개량형인 M167A1을 개발했는데요. 이게 70년대에도 벌써 이 발칸은 국산화를 시도해가지고 일찍부터 국산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양이 만들어졌죠. 2001년부터 현재까지 레이더 성능 개량 및 사거리 연장이 이루어진 KM167A3형이 운용 중이죠. 현재 사용 중인 20mm 발칸과 신형 30mm 차륜형 대공포 이제 스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포 구경은 20mm에 30mm로 늘어가지고 전반적으로 파괴력 등이 높아졌고요. 사거리도 약 1.8km였던 발칸에서 3km 조금 넘는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발칸 같은 경우는 아예 직접 움직일 수가 없는 견인형도 있고 또 K200 장갑차 차체를 기초로 만들어진 자주형의 계열도 있는데 궤도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도로에서 빨리 주행하는 한계가 있고 견인형 같은 경우야 뭐 제 발로 못 다니니까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는데 차륜형 같은 경우는 궤도형만큼 험한 땅에서 막 거침없이 갈 수는 없지만 대신에 어떤 도로나 평지에서 아주 빨리 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A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속도가 훨씬 나요. 여기에 더해서 20mm 발칸 같은 경우는 야간 사격 능력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형 대공포 같은 경우는 주, 야간 모두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합니다. 또 조준 방식도 기존에는 이제 수동이 기본이었어요. 물론 이 사통 장치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어디를 조준해라라고 알려는 주지만 신형 대공포는 아예 자동 추적 및 정밀 사격이 가능한데요. 특히 운용 인력이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중대 기준 기존 운영 인력이 발칸 같은 경우는 48명이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18명으로 확 줄어든 거죠. 사실 새로운 대공포의 개발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오랫동안 사용돼서 발칸은 군수 지원에도 애로사항이 많이 늘어났고요. 또 기존의 견인형 버전 같은 경우는 기동성도 제약이 있고 여기에 운용 인력 소요도 많이 되니까 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신형 대공포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 신형 30mm 차륜형 대공포는 기동성을 위해서 차륜형 장갑차 차체를 이용하여 기동부대와 함께 작전이 가능하고 개발 비용과 운영 유지비도 결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혹시 이게 K808에 그동안 쓰던 비호 포탑을 딱 얹은 건가요? 이렇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흔히들 이걸 차륜형 비호라고 하지만 비호 포탑을 그냥 장갑 차체에 딱 얹은 이건 아니에요. 물론 이 신형 자주대공포의 포탑이 비호의 포탑을 기초로 개발은 됐지만 어쨌든 새로 개발된 건 맞아요. 물론 포는 그 비호에서 썼던 거와 같은 30mm 기관포입니다. 그러니 비호와 막역한 사이긴 한데 일단 다른 무기체로 봐야 되죠. 그래서 차륜식 자주대공포는 기존의 비호를 대체할 목적이 아니라 기존에 배치되어 있던 각종 발칸포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된 겁니다. 자, 그럼 비호와 30mm 차륜형 대공포 어떻게 다를까요? 자, 일단 비호의 역사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사실 비호는 오래전부터 개발이 된 거예요. 운영도 꽤 됐고요. 이 원래 군에서 운영하던 대공포인 20mm 발칸이 사거리도 짧고 이 화기관지 장치도 부식이 되고 포 자체도 낡아가니까 야 이거 안 되겠네. 전장에서 효용 가치가 갈수록 떨어지는데 대응하기 위해서 사거리도 더 긴 30mm 기관포를 탑재하고 삼색 레이더도 설치를 했어요. 이게 발칸에 레이더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좋아 레이더지 사실상 눈으로 보이는 표적의 거리를 측정하는 정도에 불과했어요. 또 컴퓨터화된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와 열상식의 전자광학 조준 및 추적 장치를 조합해서 EOTS라고 하죠. 이 장치를 조합해서 목표를 자동으로 추적하고 사격하는 기능을 부여합니다. 게다가 이 기계화 부대와 같이 이동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높은 기동성을 가진 궤도형 차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차체는
천마에 사용된 차체를 개량한 거라고 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 한 대당 가격이 4억 원도 아니고 45억 원. 이게 2000년대 초반 기준으로 보면은 주력 전차인 K1A1이나 자주포인 K9하고 별 차이가 없는 꽤 비싼 물건이 돼요. 거기에 이 대공포라는 게 미래전에서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가 되면서 원래 396대를 만들기로 했던 게 167대로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AN2처럼 저공으로 침투하는 기체들에 대한 대응이 여전히 필요하다 보니까 비호를 아주 버릴 수는 없었고, 또 비호 자체도 신궁 지대공 미사일을 4발을 장착한 복합 비호로 개량이 됐습니다. 여기에 구형 발칸을 대체할 대공포의 숫자가 더 필요하다는 인식 자체도 오랫동안 유지는 됐고요. 결정적으로 2010년대 새로운 위협이 대두됩니다. 뭐냐? 드론. 이 드론 중에서도 이 소형 드론 같은 경우는 이거 진짜 몇백만 원짜리인데 이거 잡으려고 뭐 1억 원, 2억 원 미사일 쏜다고 생각해보세요. 좀 많이 억울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공포에 의한 대응 필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하지만 비호는 앞서 언급했듯 많이 비싸죠. 그 때문에 비호를 새로 만드는 대신에 그거보다 싼 30mm 자주대공포로 이제 차륜형 대공포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일단 차륜형 대공포는 차체가 현재 양산이 진행되어 단가가 떨어진 K808의 것을 베이스로 했다는 점도 있고요. 또 레이더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비호의 거의 절반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비호 같은 경우는 최전방에서 기교화 부대를 쫓아가면서 진격해야 되는데, 이 차륜형 대공포는 비교적 후방에서 아군의 방공 레이더와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목표 탐지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단 발견한 표적을 추적하고 명중시키는 능력 자체는 비호보다 나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더 늦게 나왔기 때문에 이 사통장치에 사용되는 컴퓨터도 또 EOTS도 비호 거보다 오히려 더 고성능이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비호에 오히려 차륜형 대공포에 쓰인 시스템을 이식하는 개량을 하자, 이런 얘기까지 검토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새로 등장하는 대공포는 이제 비호 복합이랑 비교를 해서 예. 그런 이제 소형 드론들에 대한 요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더 효과적일까? 이게 일단은 복합 비호 같은 건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미사일의 어떤 시커가 반응만 하면은 6, 7km 거리 밖부터 요격이 되니까 일단 복합 비호보다 이 자주대공포가 좀 떨어진다고 할 수는 있죠. 하지만 포 자체의 어떤 명중률로 보면은 복합 비호보다 못할 건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더 신형 사통 장치로 조준을 하니까 기존 복합 비호로 시험한 걸 보면은 약 700m 거리에서 상용 소형들은 진짜 작은 거 있죠. 그거를 탐지해서 명중을 시킨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차륜형 대공포는 아직 이 드론 가지고 정식 테스트를 한 어떤 발표는 아직 안 됐는데요. 하지만 더 개량된 사통 장치를 썼으니까 복합 비호보다 약간 더 멀리부터 요격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mm 차륜형 대공포는 지난 2021년 12월 야전의 최초 전력화를 시작으로 야전 운용 시험 평가를 거쳐서 이후에 31년까지 육군, 공군, 해병대에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인데요. 약 2조 2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260대 정도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비호보다 약 100대 정도 많이 만들 걸로 알려지는데요. 주요 방산업체 5개사와 중소협력업체 200개사 등이 참여하여 국산화율 95% 이상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기동성이 우수한 차륜형 대공포를 필요로 하는 국가의 요구도가 반영되어 방산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거의 40년간 고생한 발칸에게도 그냥 보내기가 좀 아쉬운데. 뭐 발칸도 진짜 오랫동안 우리나라 영공방어, 특히 그 저공 침투 비행체에 대한 방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근데 좀 아까우니까 어디 좀 수출이라도 됐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이 발칸들이 다 현대화 개량을 거친 거라 상태들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국가들이 있으면은 좀 싸게라도 좀 수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